혈액투석 환자분들을 많이 대하다 보면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일주일에 몇 번이나 투석을 해야 되는지, 또 투석을 몇 시간이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많이 알려진 바대로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번, 한 번 하게 되면 4시간의 시간 동안을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이고, 일주일에 3번이나 병원을 와야 되고, 한 번 오시면 4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고, 또 투석 시작 전에 준비 시간, 투석 후에 또 지혈하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일주일에 3회 반나절 정도를 이 치료에 온전히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과연 혈액투석을 꼭 일주일에 3번 4시간을 꽉 채워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약간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자주 또는 얼마나 덜 자주 할 수 있는 건지, 시간은 조금 줄일 수는 없는 건지,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콩팥이 실제로 작용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몸에 있는 콩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당연히 1분 1초도 쉬지 않고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우리 몸의 이상적인 상황이고, 이런 작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요독의 수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우리 건강에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콩팥이 망가진 분들은 이러한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에 요독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올라간 요독 수치를 혈액투석이라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빼내주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일주일 내내 지속적으로 혈액투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일주일 내내 혈액투석을 지속할 수가 없죠. 그 기계 옆에 앉아서 사실 그러면은 생활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일본 등에서는 매일 이제 조금씩 혈액투석을 하는 그런 재택투석 같은 것도 이제 소수의 환자분들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뭐 미국 같은 데서도 이제 일부 연구에서 밤마다 혈액투석을 조금씩 했더니 실제로 일주일에 3번 투석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매일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그러면은 대체 일주일에 얼마나 더 적은 숫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이게 일주일에 3번이라는 숫자가 결국 나온 거는 일주일에 2번을 하는 환자분하고 일주일에 3번을 하는 환자분하고 두 군간을 비교했을 때 둘 차이에서 워낙에 생존율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2번과 3번을 도저히 횟수를 양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생겨서 지금 3번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3번보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낮은 강도로 긴 시간 동안 빈번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여러 가지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동양인의 경우에는 서양인에 비해서 체구가 작고 키도 작고 체중도 작고,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할머니 분들이라든지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몸무게가 상당히 작죠, 외국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외국만큼 그렇게 굉장히 강도 높게 긴 시간까지는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좀 그에 준하는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이제 투석실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투석 전후로 특정한 요독 BUN이라는 요독을 재서 투석 효율을 계산하는 그런 프랙티스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그 요독의 감소율을 계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조금 더 복잡한 식을 통해 가지고 그날 이제 빠진 몸무게랑 시간이랑 등등을 해서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KT/V라는 그런 계산 공식을 통해서 최소 이 정도 이상은 돼야지 적절한 정도의 투석 효율이 나온다라고 알려진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체구가 작은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줄이거나 해도 또 속도를 줄여서 하더라도 이 기준에 잘 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뭐 시간은 뭐 그렇다고 하지만 오히려 어떤 체구가 굉장히 큰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4시간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강도를 높여도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시간 15분 또 4시간 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시간으로 안 되면은 횟수를 늘려서 일주일에 4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절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횟수를 조금 더 줄일 수는 없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이제 신장학을 하는 의사와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좀 서로 간에 밀고 당기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2번 하면은 3번 하는 것보다 굉장히 삶의 질이 좋아질 겁니다. 당연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2번으로 하고 싶으신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번 하는 것과 3번 하는 것 간에 생존율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번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다만 투석을 시작을 하는 경우에 본인 콩팥의 기능이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은 전체 100점 만점 중에 10에서 15점 정도 콩팥의 기능이 남아있을 때 투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본인 콩팥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소변량이 충분히 나오는 아주 초반에는 혈액 투석을 보조적인 요법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1번이나 2번 정도 이렇게 연착륙을 하면서 치료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뭐 하이브리드 요법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뒤로 갈수록 망가진 콩팥은 다시 투석을 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점점 나빠지는 코스로 가게 되고 세포들이 점점 죽게 되기 때문에 남은 신장 자녀신 기능이라 그러는데, 이 자녀신 기능도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감소하면은 2번 하던 혈액 투석만으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은 더 이상은 2번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3번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횟수를 늘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번은 도저히 못하겠다, 2번으로 이제 고집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무슨 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만, 도저히 나는 2번으로는 삶의 질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분 중에 2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는 환우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특히 젊으신 분들은 꼭 3번, 특히나 이제 충분한 시간을 하시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시간을 이제 길게 하시면 그만큼 더 강도를 낮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세게 짧은 시간에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주 연한 강도로 시간당 빼는 그 물의 양을 좀 줄여서 시간을 충분히 하시는 게 더 몸에도 안전하고 부담이 좀 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야간에 뭐 일을 하셔서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근무 때문에 좀 바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끝까지 다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가면은 너무 이제 뭐 팔이 아프다든지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고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좀 개선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고, 시간을 짧게밖에 할 수 없다면은 횟수를 늘려서라도 충분히 투석을 하셔서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보통 몸무게가 늘어갔을 때 그 몸무게를 빼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시간당 얼마만큼의 그 무게를 빼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시간당 무게를 빼려면은 덜 늘어오시든지 시간을 늘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당 무게를 조금 빼는 게 나중에 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생존율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일주일에 이제 횟수를 줄일수록 더 강도 있게 강하게 그 혈액 투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강하게 투석을 하는 게 심장 건강이나 혈관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하고 횟수를 늘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환자분께는 좀 도움이 된다 부분이고, 아주 초반에는 횟수를 좀 줄이거나 또는 체구가 아주 작으신 분의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해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개별화해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